짧게 오늘 얘기의 마지막 코너인데요.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전 부산시장이 맞아요? 안 하고 싶어요.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전 그것 좀 우리 오거돈 성추행 후폭풍, 네 지금 후폭풍이 많이 일고 있는데 안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좀 해볼게요. 이게 부산시장이라는 게 내가 사표 낸다고 하면 바로 전으로 바뀌나요? 직함이?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해당 자치단체 의회에서 그게 수리가 되면 아마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부산시 의회에 저기 아마 사표가 제출이 돼서 그 회기중 같으면 의원들의 뭐 의결이 있어야 될 거고 아마 그 의장이 수리를 하면 아마 바로 수리를 해서 네. 지금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전이 맞네요. 전 부산시장께서 이제 이런 그 성추행 논란이 있었는데. 같이 이제 우리가 연상이 떠오르는 게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죠. 네. 두 분이 이렇게 좀 같은 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광역단체장. 앞서 계속 우리가 지금 미래통합당 얘기만 했으니까 여긴 또 민주당. 이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집중적으로 또 미통당에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리고 두 명이 다 대상이 그 청내 직원. 부하? 부하 직원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희정 도지사도 위계에 의한 폭력으로 인정받아서 실형을 받았는데 좀 이 오거돈 전 부시장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냐면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공증서를 써줬어요. 공증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공증서를 써줬습니다.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실제로 사건 발생 일보다 한참 뒤에 선거 끝난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, 전체적으로 사건을 보시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.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웃은 거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거는 제가 그 사안이 가볍거나 웃기는 사안이어서가 아니라 기가 막혀서 사실 그랬던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아실 거예요. 이런 정도 얘기를 또 얘기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볼 문제이기도 하고요. 하나는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활용하고 싶어하는 쪽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성평등에 관한 문제 내지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역학관계랄까요? 다수자 소수자의 문제 이런 걸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일단 현재 그 대중적인 관점은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.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어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. 굳이 사퇴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을 공증의 형태로까지 남겨가면서 나는 뜻은 정했는데 발표 시점만 늦추자. 그러니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좀 참아달라는 뜻 아니었겠나. 그 참아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좀 참아달라는 뜻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그 지적들이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 보여요.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.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당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를 투표일을 일주일 채 안 남기고서 이해찬 대표나 몇몇이 방송에 누가 있죠? 음모론이 있다. 뭔가가 터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막 했단 말이죠. 그게 당시에는 이제 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그게 혹시 N번방에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 포함될 수도 있다. 이런 식의 소문도 있었고 그거로만 다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의심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.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설득하는 수단으로 공증도 활용을 했고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그 공증 절차를 어떤 특정 로펌 우리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그 로펌에서 진행했다 이런 또 의혹 제기도 있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렇게 제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양성 간의 어떤 상호 인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. 그다음에 어찌됐건 2차 피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
뭔가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 같은 그런 시도였지만 어찌됐건 이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는 뭐 없습니다. 이제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광역단체장, 국회의원 정도도 이 성추행이나 성 관련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거를 덮을 수 없다는 게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성역이 없어진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런 용기들이 그런 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밝게 하고 눌린 거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평가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뭐 네.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사건 자체가 본질이 흐려지고 글로 또 약간 좀 퇴색이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왜 누군가는 뭐 반박하거나 공박하는 성명을 안 내냐, 언제는 냈던 사람들이 여기 이번에 왜 안 내느냐, 너는 왜 가만히 있냐, 너는 왜 떠드냐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로 정치적인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음모론의 또 다른 씨앗이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어도 그 관점을 좀 분리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 제기할 거는 하되 본질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.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럼 뭐 공증서 쓴 거는 그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본인의 충성? 뭐 그게 본인의 뜻인지 예. 뭐 여러 사람의 뜻인지는 알 수가 없죠. 예. 뭐 그게 본인이 혼자 골방에서 결심해서 그렇게 예. 했을 거다라고 믿는 거는 좀 순진하지 않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 피해 여성 그리고 어떤 그 성인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죠. 그걸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. 놓치지 말자. 오케이.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네. 아니라 그러니까 예.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해지는 건데 그래야지 조금 뭐라도 뭐 크든 작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과 배려의 마음이 쌓이는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. 자,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이제는 해야 되죠. 시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조국 등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뭐 만화 같은 얘기라고 보죠. 네. 그 얘기는 제가 뭐 이렇게 웃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. 국민들이요. 네, 오늘은 좀 묘하게 이제 첫 프로그램에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우리 강 박사께서 국민의 뜻을 정치인들이 읽어라 이런 의미로 저는 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. 예. 그렇죠. 적중 약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자 가운데 중자로 보면 가운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중간 하면은 양 끝에서 가운데. 근데 이게 기계적인 가운데는 의미가 없어요. 본질을 딱 찌르는 게 중입니다. 적중이 그 뜻이죠. 중간에 중간 얘기할 때 중자하고 적중할 때 중자가 달라요.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한가운데는 어디겠느냐? 이게 결국은 옛날로 하면 백성의 마음이고 지금 네. 말하면 국민의 마음이고 시민의 의식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야당의 이러한 것들은 보기 싫지. 그렇다고 여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또 용납을 못하지.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인데 그거는 그 국민들조차도 그게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. 약간 이렇게 물처럼 떠 있는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. 자, 진짜로 한번 저는 궁금하기도 한 게 내년 4월에 예. 뭐 지금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지금보다 민주당이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국 전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민주당에 내세웠어요. 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해요. 그것까지 봐주겠느냐 심지어. 예. 저는 아닐 거라고 보죠. 자, 우리 저 시사평론가 강봉석 박사와 함께 진행한 IBS 시사 적중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.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